예, 그럼 지금부터 재밌게 봤던 냉장고를 부탁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뭐 기사도 보고 유튜브 댓글도 보고 다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뭐 논란거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굳이 이게 논란이 될 이유가 있냐. 재밌기만 했다. 원래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재밌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제작진들이 편집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부탁해가 원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재밌게 봤고요. 저는 프로그램을 살린 사람은 주요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주로 살린 사람은 최현석 셰프하고요. 김풍 셰프가 다 살렸다.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최근에 봤던 예능 중에 뭐 제일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출연 여부와는 무관해요. 그냥 컨텐츠의 재미로 따져봤을 때 그냥 김풍 씨하고 최현석 셰프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가령 우리가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그 어떤 뭐 허세라든지 뭐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예능 프로그램에 잘 녹아들었다라고 한다면 뭐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한 말로 뭐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게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컨텐츠 자체가 재미있는 그 예능이고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대통령 부부가 나왔을 때 뭔가 이질감이 좀 없는, 게스트들과의 호흡도 호흡인데 그 프로그램의 본연의 취지가 사라지지 않고 재미는 재미대로 살리고 의미는 의미대로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나오든 말든 그냥 재밌었다 이겁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 그 재미의 요소는 김풍 씨하고 최현석 셰프가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게 뭐 멘트도 잘하시지만 편집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고 김성주 MC라든지 뭐 안정환 MC라든지 여타 다른 셰프들과의 어떤 이런 호흡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고위공직자들이나 대통령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출연하면 거듭 딱딱해지고 재미없고 대통령 부부 띄워주기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 본연의 취지, 즉 K푸드를 알린다라는 취지, 그리고 뭐 추석 특집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적이어서 뭐 시래기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리게 되는 좋은 계기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를 흠잡을 데가 전혀 없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유튜브나 SNS에 보면 이런 저런 뭐 논란들, 해설들, 평가들 달라붙는데 민망할 지경입니다. 이거를 뭐 억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이유가 있나? 뭐 전혀 저는 사실 모르겠던데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최근에 본 예능 중에 만족스럽게 1시간 넘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이재명 부부에 대한 호감과는 호불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재밌었거든.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야, 그리고 내가 이제 진행을 주로 하던 사람이라 역시 명불허전 김성주 아나운서가 왜 진행을 잘하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그냥 이제 총론에 입각해서 어, 둥구스름하게 총론에 입각해서 둥구스름하게 총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따가 들어가 볼게요. 김성주, 뭐 안정환, 여러 셰프들과의 호흡, 그리고 그런 호흡이나 화합이 어그러지지 않게끔 대통령 부부가 불편함 없게 그냥 하나의 게스트로서 잘 버무러졌다.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측면에서는 예능이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앞으로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장관이 나오든 대통령이 나오든 막 이렇게 억지로 띄워주고 막 이런 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좀 프로그램에 좀 녹아들 수 있는, 기획도 살리고 재미도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굳이 뭐 여러분 뭐 그 저기 그 이름 뭐더라? 유재석하고 유재석 씨하고 양배추 씨 나오는, 조세호 씨 나오는 유퀴즈에 나왔던 윤석열을 생각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때 제일 이게 뭐 이제 윤석열을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같이 이런 예능에 나와서 어색함 없이 버무러지는 게 왜 어려웠을까?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봤는데 김건희 때문이잖아요. 김건희의 각종 논란, 김건희가 예능에 나와서 하하호호 히덕거리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끼치고 대중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건희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못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윤석열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후보 시절에도 뭐 이것저것 나왔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싶어 했던 어떤 대통령 출연 예능, 대통령 출연 토론 프로그램, 대통령 출연 뭐 지상파 프로그램,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백분 토론도 자주 나가고 체험 삶의 현장 이런 것도 나가셨었어요. 체험 삶의 현장 기억나세요? 그런 이질감 없는 프로그램들이 보고 싶거든. 그냥 서민적이고 대중적이고 뭔가 솔직하고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제가 이제 어제도 너무 야밤에 라이브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많아서 걱정이다 했지만 억지로 만들어내는 논란과 이런 그 냉부회 녹화를 언제 했고 만에 이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에도 도움되지 않고 약간 소음 같은 거예요. 소음 공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대통령 부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냉부회는 재밌다. 냉부회는 원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거를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한 번쯤 좀 그 보고 평가하자. 한 번쯤 보고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일단은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봤을 때 여러분 뭐 고사리라든지 뭐 더덕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뭐랄까 그 한국적인 식재료를 잘 알렸고 궁금해졌어요. 시래기 피자는 어떤 맛일까? 그 최현석 셰프가 만든 하이브리 닭이라든지, 그리고 그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손 셰프님이 만든 그 다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특히 앞권은
저는 뭐 최현석 셰프가 막 이렇게 말도 재밌게 하지만 대통령 부부 출연하든 말든 그냥 막 그 수다 떠는 거 있잖아요. 소금 치고 그리고 그 JTBC 그 자막이 진짜 웃겼던 게 좌우 통합 소금치기. 오른쪽으로 한번 치고 왼쪽으로 한번 치고 요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좌우 통합 소금치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말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최현석 셰프님이 그 흑백 요리사 나올 때부터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인 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셰프들끼리 막 기싸움하고 말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재밌고 괜히 막 본인이 어, 젊은 한식 셰프인 손 셰프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웃겨가지고 시종일관 현웃 터지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분 만에 어떤 요리를 그 만들어낸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도 역시 이 프로 셰프들이라서 재미도 살리고 호기심도 유발시키면서 야 이게 외국인들도 그걸 먹었을 때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많이 좁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진짜 그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 닭 껍질에다가 닭고기 살 다진 걸 넣어서 전체로 이렇게 튀긴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닭죽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은 거. 야 그거는 정말 야 너무 그 재밌게 봤고 호기심 가는 음식이고 이래서 다들 최현석 셰프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음식점에 한번 좀 가가지고 먹어보고 싶겠다. 근데 저는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취지가 K푸드를 알린다라는 거니까 어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익숙한 맛이라든지 뭐랄까 먹기가 어려운 문턱이 낮은 음식을 만든 건 사실이었는데 한국적이다. 한국적이다라는 느낌은 없어서 저는 사실은 뭐 혹시 여기 방송 안 보신 분들도 계실까봐 그 제가 결과를 얘기하면 좀 안 되겠죠? 스포일러가 되나? 근데 이미 다 알지 않나?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보시는 왜 이렇게 이 시간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왜 1300분이나 보시는 거야? 깜짝이야. 어쨌든 그래서 말해도 돼요? 하지 말아요? 스포일러 그렇죠. 다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이길 사람이 누군지 정해져 있는 게임이었다고 봤어요. 요리가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1차전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 BTS도 그렇고 각종 우리의 문화 상품이라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제가 유튜브에 대한 리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유튜버 이런 리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튜버는 가장 나다운 게 그 사람의 개성이고 그 사람의 역량이고 그 사람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따라하고 누군가를 베껴서 되는 게 아니고 유튜버나 유튜브는 내 스스로에 대한 매력, 나 자신에 대한 매력, 나다움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게 된 시장이거든요. 이제 이미 K 문화 상품도 똑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부에 보면서 이거 오늘 나오는 어떤 대결에서는 대부분 가장 한국적인 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처음에 이제 인사말 하고 나서 오프닝 토크 이런 거 할 때 K 푸드에 대한 수출의 역군 이런 게 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 부부의 기준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가장 세계적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아마도 고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제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있고,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전이든 2차전이든 저는 어찌 보면 예,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맛을 잘 살린 그런 음식을 대통령 부부가 고를 거라고 예상을 해서 1, 2차전에 대한 결과는 제가 다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기겠다 싶은 대로 흘러갔던 것 같고요. 다만 어 예상을 다 했는데 요런 이제 드라마적인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노심초사했던 거는 김풍 셰프였거든요. 그래서 2차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2차전 너무 재밌었지 않았어요? 2차전? 예상했지만 노파심이 있었는데 야 이거를 실룬 캐릭터인 이재명의 눈도 뜨게 만드는 응? 이렇게 만드는 그 장면이 저는 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먹더라도 왜 연예인들이 가끔 출연해가지고 김풍씨 음식을 먹으면 약 딱 먹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역시 그리고 장명도 센스가 있죠. 이재모 피자를 아시는 분들이면 이재명 피자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재모 피자를 아시는 분들이 이재명 피자 나왔을 때 막 터지지 않았어요? 나 엄청 웃겼는데. 이재모 피자를 아는 사람들이면은 진짜 웃기겠지. 근데 다행히 방송에서 설명이 됐잖아요. 부산에 이제 이재모 피자라는 게 있다. 근데 난 이재명 피자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역시 김풍 씨는 재밌다. 재밌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강론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최연석 셰프의 능수능란함 막 이 좌우통합 소금 뿌리는 거 그리고 맛보기 하러 왔을 때도 막 소금 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제 그 2차전에는 5분 남기고 중간 점검 하러 갈 때 김혜경 여사하고 김성주 씨하고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서 이제 중간 맛보기를 할 때 그때도 재밌었고 그때도 왜 이렇게 뭔가 살짝 먹어보고 그 사람들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김혜경 여사가 이거 딱 떠먹어보고 나서 저는 표정을 딱 보니까 뭔가 약간 좀 알쏭달쏭한 표정이었는데 김성주 씨가 딱 바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막 그 뭐라고 해야 돼. 성격이 매우 좋으시군요. 이렇게 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이름이 김지선 셰프 잠깐만 지선 셰프님 아무튼 그 셰프님 중간 음식 딱 먹고 나서 성격 좋다 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막 이제 연근이 정지선 연근이 막 튀겨지는데 기름이 막 튀거든. 기름이 막 튀니까 이제 그 보디가드 BGM 깔아놓고 막 이렇게 편집을 너무 재밌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능 프로그램 치고는 제가 예능 프로를 거의 안 봤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다 예능을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못 본 분들한테 대통령 부부가 나와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번 봐라. 재밌다. 대통령 부부가 나왔기 때문에 편집을 더 공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다. 전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오프닝 토크 같은 거 할 때 뭐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산나물 같은 거 많이 캐서 먹고 더덕 같은 거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원래 이제 등장하기 전에 약간 그 부부끼리 꽁냥꽁냥 거리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부부 두 사람이 꽁냥꽁냥 거리는 거 있잖아요. 꽁냥꽁냥 거리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그 사이가 뭐 나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두 사람의 사이가 뭔가 이제 꽁냥꽁냥하다라기보다는, 아, 윤석열이 김건희 아랫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막 오빠 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해외 무대 나가서도 막 그 나가 이래버리고, 뭐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우리도 어 대통령 부부의 사이가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장면을 보고 나면 왠지 이제 뭔가, 아, 나도 우리 와이프한테 저렇게 꽁냥꽁냥 걸어야겠다. 그리고 뭐 우리 아내도 나에게 좀 저렇게 꽁냥꽁냥, 나이를 들어도 저렇게 서로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좋은 것 같았어요. 좋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예전 뭐 이제 되게 소소한 얘기긴 한데, 그 뭐라더라? 둘이 서로 싸우면 김혜경 여사가 반찬통 통째로 갖다 주고, 그리고 반성문 쓰듯이 싸우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한테 장문의 편지를 쓴다, 반성문 쓰듯이.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도 저는 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 사이를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예. 그런 것도 보기가 좋았고,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잘 이끌어내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미팅 같은 거 할 때 돈가스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한식을 좋아했는데 양식에 눈뜨게 된 계기가 돈가스였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틈을 이제 파고들어서 소개팅이냐 미팅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되는 날인데 싸움 붙여서 되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김성주 씨한테 핀잔을 주는 게스트들의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냉부회가 왜 이렇게 재밌나 봤더니, 오랜 기간 했고 서로 간의 호흡이 잘 맞고 이러니까 누가 나와도 잘 되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냉장고를 부탁해는 보려고요. 저도 한 2, 3년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못 봤다가 이번에 보고 너무 재밌어서 더 많이 냉장고를 부탁해 좀 챙겨 보려고 합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재밌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이에 막 또 후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후원을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보니까 누가 막 후원을 주셨어요. 예, 이창영의 냥냥TV님, 고양이 키우시나봐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이창영의 냥냥TV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에서 르미님이 후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르미님, 귀경길이시라고. 르미님 안전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강론으로 또 들어가 보면, 다른 건 못 보시더라도 2차전은 꼭 보세요. 2차전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피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피자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 가지고
연근 튀김이 2개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맛을 살려내는 김풍 셰프의 반전 매력, 야매 요리사로서의 역시 대가는 대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고 큐점퍼님 감사합니다. 김풍 씨의 그 매력을 아주 솔찬히 느낄 수 있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김풍 씨하고 최현석 셰프에 대한 칭송을 해드렸는데, 두 분이 없었다면은 정말 냉부에는 재미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네, 재미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거 예능은 예능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막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프로그램 MC라든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셰프분들이 과거에 누구를 지지했고 지지 안 했고에 대한 그쪽으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좌우통합 소금치기가 나온 것처럼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인데 성공한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한 컨텐츠예요, 컨텐츠. 성공한 컨텐츠여서 제가 어제 이제 보고 나서 시청률을 오늘 봤거든요. 근데 이미 시청률이 대박이 났더만요. 그래요? 이창영의 냥냥TV님은 부산에서 고양이 구조하시고 구조한 아이들 치료해 주시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큰 숲을 봅시다님이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아이고 참, 이창영의 냥냥TV님이 좋은 일을 하시니까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요.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따가 말미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면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아서 이렇게 좋아하는 동물들을 버리는 것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버리고 누군가는 이런 동물들을 돌보는 게, 저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동물 복지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동물도 우리의 이제 가족이니까 많이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SR76님, 아이고 로진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로진님도 후원 감사드립니다. 냉부의 리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냉부의 리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냉부에도 너무 재밌었나 봐요. 다들 댓글이, 반응들이 좋네요. 근데 제 기사들을 쭉 찾아보고 유튜브 클립에 나와 있는 댓글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논란거리였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왜 굳이 이거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심리도 저는 있죠. 어쨌든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뭐 과도한 포장을, 억지로 뭔가 포장을 하거나 억지로 막 뭐랄까 프로그램을 흥행시키기 위해서 방송국이 억지 코드를 넣는 것,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자주 나가실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뭔가 가정의 온기를 전하고 대통령의 행보가 누군가에게 좀 뭐 귀감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녹화는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 사건이 완진이 되고 나서
그 중대본 회의 그 중간에 녹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제를 소홀하게 돌봤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걸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만큼 많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추석 연휴가 지나가면 이진숙이나 뭐 기타 그 냉부회 녹화 뭐 시점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서 제가 판단하기엔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떡상한다기보다는 조금 잔잔한 물결처럼 보합권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건 많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적어도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윤석열도 허니문 기간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허니문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에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뭐만 하면 끌어내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뭐 온당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다만 작정하고 오해하게끔 작정하고 논란에 붙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우리 국격을 위한 것인가? 국가를 위한 것일까? 누구를 위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앞으로 한 1년이라는 시간은 저는 대통령의 행보를 그저 지켜보고 응원해 주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의 문제, 그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도 첫 대통령의 명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명절이어서 지금 한 넉 달간 너무 많은 그 일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행보나 그런 국민적인 평가들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 연휴가 원래 기획이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통령 스스로가 좀 빛나는 이 기존에 주목받지 않았던 대통령의 행보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가령 냉부회 논란이 없었다면 냉장고를 부탁해에게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토양이 됐다면 연휴 내내 종편에서 냉부회 짓거리지 않아도 됐겠죠. 근데 좋은 방향으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JTBC는 그 덕에 홍보가 된 격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일부 해봤어요. 왜냐면 어제 보고 나니까 일단 내용이 좋았고, 두 번째는 역으로 홍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시청률이 뛰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버렸고, 그래 도대체 냉부회가 뭔데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반대로 뭐 잘 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목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사람, 첫 번째 JTBC, 두 번째 주진우? 그건 사실이지. 기사에 많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JTBC, 두 번째 주진우, 세 번째 대통령 부부,
네 번째 K푸드?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 처음에 약간 논란이 초반에 이제 거세게 붙었을 때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라는 게 대통령한테 좋은 걸까? 굳이 그 프로그램을 나갔어야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잠깐 한 2초 했지만 막상 보고 나니까 너무 잘한 것 같은데요? 막상 보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잠깐 저는 대통령이 예능에 나가시는 게 좋은 걸까? 괜히 나갔다가 트집 잡히진 않을까? 이렇게 잠깐 생각했는데 저는 뭐 오히려 보고 나니까 잘 된 것 같다.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진우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주진우한테 고마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논한 회사는 JTBC죠. 야, JTBC는 지금 제가 편성표를 보는데 아주 뭐 뽕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투철한 것 같아. 예, 아유 뭐 여러분들도 저랑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행입니다. JTBC 예능국장님 싱글벙글이라고 광기의 편성표라고 하시는데 제 방도 출연료 나올걸요?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은 그렇습니다. 꾸밈도 없고 사심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아니 저는 이게 냉장고를 부탁해란 프로그램이 넷플릭스로도 나가니까 아주 좋은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홍보가 잘 되는 경우도 없다 보니까 저는 뭐 오히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강유정 대변인을 무슨 형사 고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종편에서 떠들어대는 거와는 완전 다르게 저는 아주 잘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면 너무 예능이나 레거시 프로그램에 기댄다라는 지적도 나올 법하니까 추석이나 설이나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는 대통령이 인간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은 그냥 대통령 부부가 나와서 보는 게 아니고 재미있는 예능 한 편 본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권했거든요. 어제 이제 저는 이제 밤에 보고 아니 뭐 난 재밌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 주변에 알려드렸어요. 그냥 뭐 논란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고 일단 봐라. 일단 보고 나면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그 뭐 대통령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논란 다 떠나서 대통령실이 어쨌고 저쨌고 다 떠나서 일단 봐라. 보고 나서 얘기하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다. 역시 기획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기획 좋았고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인 박진영 위원장하고 그 대화 나누는 것도 KTV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각별히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이런 행보는 누가 하더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특정 인사와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위원장 자리에 유명인을 앉힌다라기보다는 정말 역량 있고 능력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평생 그 분야에 헌신한 사람, 몰입한 사람을 그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장 자리를 맡긴다는 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위원장이 같이 만나가지고 K 컬처라든지 이런 K 팝이라든지 우리의 좋은 문화 상품, 그것이 음식이든 뭐 아이돌이든 뭐든 간에 영화든 간에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고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냉장고를 부탁해가 또 한 몫을 하는 거라면 이 JTBC라도 저는 열심히 응원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원래 이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뭐 냉장고를 부탁해 관련된 그 기사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평가를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쭉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께 본격 냉장고를 부탁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시래기는 들기름이라는 고정관념을 깼다. 그 웃기죠. 시래기에다가 버터를 넣는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시래기에 버터를 넣고 들기름, 그 다음에 들깨가루, 그 다음에 넣거든요. 그리고 막 시래기하고 고사리를 으깨가지고 부드럽게 거기 이제 폴드 포크처럼 만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질기지 않게 식감 좋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 보고 야, 역시 김풍은 김풍이다. 김풍 씨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루레인님 감사합니다. 블루레인님. 맞아요. 그 반응 중에 이게 왜 맛있지? 라는 반응이 너무 웃기잖아요. 야, 역시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전이라는 게 필요하고 반전이 존재해야 되겠지만, 야, 저는 뭐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프로그램을 봤더니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보고 나서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많이 넣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가장 많이 먹는 게 표고버섯이래요. 대통령 부부가 많이 먹는 게 표고버섯이라고 하니까 표고버섯 조금만 넣어달라고. 근데 시래기가 장벽이 좀 높잖아요. 뭐 더덕이나 시래기나 이런 게 장벽이 좀 있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시래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시래기나 표고버섯을 참 좋아해서 뭐 이런 음식들이 좀 주변에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 찾는 음식이 되게끔, 심지어 시래기는 순남 시래기라고 체인점도 있어요. 시래기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 먹으라고. 근데 전 제 개인적으로 시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인점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요리로 탄생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보는 것도,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시래기 된장국도 맛있고요. 블루레인님, 타락죽 타락죽 바닥 보이게 먹는 것도 설렜다고. 예, 타락죽이 너무 맛있으니까 막 빨리 또 드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누구냐, 김혜경 여사도.
시래기가 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름도 싫다고 쓰레기 같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고 자라서 시래기에 대한 저항감이 단 1도 없는데 오히려 더 좋아하는데, 시래기만 골라 먹을 정도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시래기 좋아하면 아재다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시래기에 손이 안 간다라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신기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장벽이 확 낮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그리고 놀란 게 그 김혜경 여사가 요리책을 내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어떤 그 셰프와 김혜경 여사가 요리 얘기 이런 거 할 때 어떤 소통이 된다라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요리를 잘 모르니까 그 어떤 요리에 대해서 뭐 어떤 소재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요리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갈 때 뭐와 궁합이 잘 맞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역시 요리책을 낼 정도의 수준이 있구나. 그리고 뭐 평소에 여사가 대통령한테 어떤 음식을 주로 해줬고 뭘 많이 좋아하느냐. 시래기 고등어 조림이었나요? 그거 좋아한다 그랬고, 대통령이 배추전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고, 뭐 그런 거 얘기 나올 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면 그 정치인이 좋아하는 뭐 음식 이런 거를 또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검색어라든지 이런 데를 검색해 보면 어제자 냉부회에 나왔던 여러 식재료들이 각 마켓에, 온라인 마켓에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내수를 돌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제가 대통령의 음식 하니까 가장 좀 마음 아프게 떠오르는 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특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과거 청와대에 있었을 때 그 요리하시는 요리사분들한테 다른 거 준비할 거 없고 뭐 연휴나 이런 거 있을 때 너무 특식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라면 해놓고 그냥 퇴근하라고 그랬던 시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대통령이 어디에서 좋은 음식 먹고 비싼 음식 먹고 어디 가서 귀빈으로 대우받고 외국 나가서 스테이크도 썰고 이런 거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저씨들처럼 우리가 먹는 거 평범하게 먹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과 관련돼서 굉장히 해박하고 잘 알고, 그냥 우리 아버지 보듯이 우리 엄마 보듯이 평범한 어떤 가정의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를 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매우 좋아했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남편이자 가장이자 이제 이런 역할로서 개별적으로 나눠서 보면 그냥 우리가 동등한 인격체이자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를 봤을 때 좀 공감도 되고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가령 생선 같은 거를 김혜경 여사가 해주면 본인이 다 발라서 먹는데
그거를 발라서 주는 이유가 김혜경 여사가 생선가시를 잘 못 바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생선가시를 바르는 건 이재명이 한다. 거기에서도 무슨 뭔가 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이 들어가는구나. 아, 네가 이렇게 못하면 내가 할게. 차라리 내가 할게. 그런 모습이 그냥 일반적인 가정을 보는 듯한 그런 게 보기 좋았습니다. 예,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요. 오늘 낮 시간에 짬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께 냉장고를 부탁해 리뷰를 좀 해봤는데 너무 즐겁네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어제 되게 깔깔대면서 봤거든요. 엄청 깔깔대면서 봤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다 한결 같아가지고 사실 저도 기분 좋고요. 예. 아니 진짜로 저는 그 이런 프로그램이 냉부회가 왜 오래 가는지를 알게 됐다. 그거는 뭐 예. 냉부회가 왜 이렇게 장수하고 있는지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탄력을 또 받아가지고 더 오래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아까 우리 샬롯님 말씀처럼 사심 없이 재밌었습니다. 사심 없이. 양구 펀치볼 시래기 어제 처음 하셨어요. 아, 배추전은 경북 살면서 처음 하셨어요. 아, 배추전에 왜 이렇게 돼지고기나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얹어가지고 굽기도 하잖아요. 배추전 맛있어요. 배추전 맛있어요. 봄동에 고기 올려가지고 전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 추석에는 안 했지만 그 봄동에다가 그 이 배추 면에다가 고기 이런 거 올려서 이렇게 같이 부치거든요. 요 가운데다가 요렇게 봄동에다가 슬슬 이제 고기 올려가지고 기름에 구우면 그것도 별미입니다. 근데 그 고기를 안 올려도 그냥 배추전은 배추만 구워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달달하고 맛있어요. 네, 그런 얘기. 예, 그런 얘기가 저는 사람 냄새 나고 인간미 있고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 딱 이제 보시고 나서 오늘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이런 거 먹어봐야겠다. 뭐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고등어 조림 먹으러 가야겠다. 생선구이 먹으러 가고 싶다. 뭐 아니면 뭐 퓨전 음식 먹으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고 나는 싸움 나면 와이프한테 편지 써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아무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기도 했고 예, 다 떠나서 사심 없이 재미로 처음부터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예, 재미를 잘 재미있게 느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도 되게 비슷하신가 봐요. 저랑 마음이 비슷하셨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한시 라이브를 즐기고 계신데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나는 냉장고를 부탁해가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웅님 진짜예요? 이재명 피자를 이재명 피의자로 해놨다라고요? 야 진짜 짜증난다. 채웅님 댓글이 다른 분들 거 보고 거기 댓글 단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에이그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도 논평이 나왔지만 민주당 논평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K푸드 홍보 방송인 JTBC 냉장고를 부탁해가 8.9%의 시청률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라며 음식은 산업적으로도 대한민국을 키우는 큰 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라진 48시간이라는 억지 춘향격인 주장을 펼치며 초단위 일정을 공개해라 라고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말장난을 일삼았다. 대한민국 브랜드 재고를 위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트집 잡으며 흠집내기와 거짓 선동에 급급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누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가? K컬처 중 하나인 K푸드의 우수성과 한과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은 시적절했고 국민들에게는 환한 웃음과 행복을 준 일이다. K민주주의, K컬처, K푸드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 아닌가? 이제라도 정쟁을 멈추고 프로그램을 한번 보길 바란다. 뭐 이런 논평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참 좀 그래요. 자,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을 찾아서 장동혁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측에서 고발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의 언행은 하나하나가 메시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사안과 관련이 없는 김현지 실장을 언급한 것은 저열한 정치 공세 아니냐. 입으로 옮기기에도 좀 부끄럽네요. 진짜 이렇게 방송을 보는 내내 모든 국민은 오로지 김현지 한 사람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가 아니라 김현지를 부탁해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거를 왜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왜 써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왜 김현지를 부탁해가 왜 나와요? 이해가 안 되네.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덮기 위해 문매를 맞으면서까지 추석 밥상에 냉털하는 한가한 그림이나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응? 정말 국민의힘도 한가하네요. 이런 논평을 당대표가 낼 정도라면. 잼소아님 감사합니다. 사분사분하다님 댓글이 너무 재밌네요. 정말 이 정도의 한가로움이라면 저는 국민의힘이 그 대여 전략을 다시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지만 평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억지로 까다 보면 억지로 까고 비판하다 보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 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생채기 내서 어떻게든 비판해서 비난해서 프레임을 잡기 위한 노력이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떠들 테면 떠들어라 라고 보는 자세도 전 뭐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뭐 일일이 반응을 해줄 필요가 없죠. 예. 맞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요. 예, 참.